정부가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업들 중에 이 좀 자원외교 등으로 이 지난 정권에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엄청난 부채가 있는 기관들 중에 문 닫을 것은 문 닫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해가고, 또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할 건 매각을 하고, 조직을 감축할 건 감축하고, 또 전기 한전의 전기 판매 이런 독점도 없애고, 또 한수원 같은 경우에 이 수력하고 원자력은 다르니까 한수원은 이제 수력은 이 수자원공사에 맡기고 원자력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 한전이 이 발전 원료를 해외 개발하는 거, 즉 한전이 뭡니까? 이 발전 원료라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석탄이라든지 무슨 가스라든지, 더 나아가서 또 이 한수원과 관련되는 우라늄 이런 부분들을 해외 개발하는 것도 이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통합할 수 있는 기관들은 통합을 한다, 즉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것은 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혁인데요. 자, 특히 여기서 이제 눈을 이렇게 좀 주목시키는 것은 석탄과 광물공사를 폐업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한전이 전기를 사실상 독점 판매하던 부분을 민간에도 개방을 한다. 저는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경쟁을 시켜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전력 판매가 이제 경쟁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전기료가 민간과 경쟁을 하려면 한전이 전기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한전이 하는 전기 중에서 민간이 쓰는 거는 극소량이고요. 다수가 기업이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언제 제가 따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기업이 지나치게 전기를 싸게 쓰고 민간은 그렇게 싸게 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업에 싸게 제공하는 전기를 갖다가 제값을 받게 되면 민간은 전기료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만 남기고 이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번에 이런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4대 개혁 중에서 공공개혁 부분에 정부가 손을 대는 건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렇게 매스를 들이대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끝난다라는 이런 어떤 비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MB의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좀 황당한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심지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해가 메가 에너지 회사를 만들고, 해외 에너지 회사들도 일부 사들인다 해서 그런 일을 했다가 다 쪽박 찼죠. 결국 양 회사는 통합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메이저 석유회사 운운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걸과 토론에서 한국이 세계적 메이저 회사 흉내를 내는 것은 석유의 지정학적인 역사를 이렇게 모르는, 한마디로 석유 메이저들이 오늘날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지정학적인 역사의 결과고, 또 거기에는 국력이나 군사력 등의 결과다. 근데 한국이 그걸 하겠다고 달라들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했는데 큰 코를 다쳤죠. 자, 그런데 이번에 해외 자원 개발에 무분별하게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동원되어서 석유 광물공사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매각 과정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든다고 손실이 확정되면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걸 또 정부의 공기업 중에서 고유한 역할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민영화해버리면 대기업이 또 특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 남은 임기에 공기업들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런 공기업들의 난맥상을 끊어내고 효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배경은 MB 정권의 이 부담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과 4대강 공사, 해외 자원 개발 등의 공공기관을 대거 끌어들였고, 그 결과 이들 기관은 사업 부실화와 투자자산 손실, 그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부채에 휩싸여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이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결국 MB 때의 해자원 개발, 4대강, 또 무슨 뭡니까? 당시에 토지주택공사를 통합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이렇게 쏟아부은 이 에너지 공기업 등을 갖다가 체질 개선하는 데 잇따른 겁니다. MB정부 때 해자원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은 인력, 조직, 사업 모든 분야에서 지금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석유공사는 6개 본부가 4개 본부로 줄어들고 부서 단위로는 23%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겁니다. 부서 중에. 인력도 2020년 안에 현일 인력의 10%를 줄인다는 거죠. 또 석유공사의 해외 자회사까지도 포함하여 인력 조정 규모가 1200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아예 자원개발에서 손을 뗍니다. 광물 비축이나 광물산업 지원에만 충실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11개 해외 사무소를 내년에 3개로 줄이는 등 대폭 슬림화하고 직원의 5분의 1인 118명을 줄이게 됩니다. 한전도 유연탄 같은 발전 원료 해외 개발에서 손을 떼고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모두 한전자연사와 한수원 등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큰 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는요, 이 공기업들의 부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전에 2007년에 64%가 부채였는데요. 지난해 말에 2015년 말에는 453%입니다.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228에서 321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6,905%까지 치솟았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진작 파산을 해야 될 회사들이었습니다. 세금 투입 없이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또 한전은 자회사인 발전 5개사, 남동 발전 있지 않습니까? 한전, KDN, 한수원,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이 재무 안전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랍니다. 지금 부채가 많아서 상장을 해서 돈을 좀 끌어모아야 재무 안정성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외에 1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석탄공사의 대출 방안이나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소매 판매 시장의 점진적인 민간 개방 방안 등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요, 이렇다고 해서 이걸 민영화한다면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로 과거에 호남정유라든지 과거에 여러가지 큰 회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한국중공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처럼 그런 걸 먹어버리면서 재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기 규모를 키우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공기업들 엉망이라고 이걸 한국의 재벌들한테 팔아먹는 걸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문 닫아야 될 거는 문 닫고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어렵더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함부로 민간에 매각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또 혹시 이 공공기업 구조조정을 운운하면서 이 와중에 특정 대기업에 특정 공기업을 팔기로 정해놓고 이래 몰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해봅니다. 제 탓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전사나 발전 공기업 등을 남부, 동서, 서부, 중부, 남부 발전 등 5개사 등을 이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상장을 시키면 돈은 좀
실제로 에너지 신산업이나 발전 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적 역할보다는 발전에 있어서 수익성을 더 중요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또 민간에 부담시키는 역할로 가면서 기업들은 또 할인해 준다면 민간이 지금 공공기관 개혁에 피해를 제일 보게 되는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발전소 5개 등은, 발전회사 이 5개 등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 지분을 보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짭짤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가 거의 다 돼 있고 일정한 수익이 보장이 되는데 그걸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없죠. 자, 이 부분에서 과연 특정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매우 투명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 공공기관 중에요, 일부 필요성이 있더라 하더라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회사가 거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둑질 해먹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앞장을 서가지고 거의 회사 부채를 수천 %로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요, 두말할 여지 없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자기의 회사를 지켜야 할 책임도 직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노조도 그런 역할도 노조의 임무입니다. 자르지 말라고 그게 임무가 아니라요. 공기업들 보면요, 이런 정치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앞장서면서 정치 공략에 또 뭐 각종 도둑질에 먹는데 앞장서면서 공기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물쓰듯이 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시와 간척지구부터 각종 뭐 공항들, 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돈을 수천억을 갖다 부을 때, 수조원을 갖다 부을 때 좋았지요. 그때는 아마 출장 다니고 뭐 술 먹고 세월 좋았을 겁니다. 자, 노조나 이런 조직들이 그때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요, 이제 좋은 경기가 지나고 빚만 남으니까 정리하겠다 하면 이제 데모하고 났습니까? 이거는 자기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명감이나 애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이거 저래 가다가 뭔 사고 날 줄 생각했다. 자, 이런데요, 당시 이 일을 주도했던 이상득 의원, 또 박영준 당시 지경부 차관입니까? 이런 분들이 썼던 책들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스터 아메리카입니까? 미스터 아프리카입니까? 어쩝니까? 이러면서 자자찬하는 책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한지요. 저는 당시 이런 자원외교의 무리함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27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70조라고 합니다. 석탄공사는 작년에 이 부채가 1조 6천억이고요. 지난해 말 부채가 순손실이 626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 석유, 광물, 가스공사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서서요, 현재 해외에서 탐사 37, 개발 생산 54개 등 91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사업이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랬는데요. 가스공사의 부채율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엄청나게 치솟았고 광물공사도 치솟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어떻게 석유, 가스, 광물 이런 회사들이, 공사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그렇게 예측을 못한단 말입니까? 전문성 계열료로 보더라도 없어져야 될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돈으로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맨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전문성 빙자하면서 애매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물 거래에 적극적으로 안 뛰어드는지 국제사회에서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게 사면 투명해져서 그러는 겁니까? 자, 그래서 그 속에서 권력자들의 역대, 한마디로 돈줄 역할을 해오다가
지난 정권에 아예 그냥 올 배팅을 해서 돈 줄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지경이 되었으면 솔직히 문을 진작 닫아서 더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정말요, 이런 공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요, 이런 권력자와 권력과 연결된 사장들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좀 하길 바랍니다.